안녕하세요. 저는 그 법규 2024년 35회 기출문제 관련해가지고 답안 작성한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번하고 4번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했고요.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곤란함을 안겨줬던 그 선결 문제가 3번 쟁점으로 나와 있고요. 또 1번은 그래도 환매권이나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 문제로 꼽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A 지방자치단체는 환매 대상 토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환매 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서 증액된 환매 대금의 보상 상당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이나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게 앞선 그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과 연결지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같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용 재결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어서 환매권 행사 이전에 수용 재결 하자를 이유로 말소 청구하고 그 승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니까 이거는 따로 독립적으로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사안의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사안의 경우 도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환매권이 발생을 한 경우였고요. 그리고 을의 경우 환매대금 증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갑은 증액 대금에 따른 선이행, 동시행 항변을 주장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물음 1, 2번에서 살펴보고 물음 3에서 수용 재결하자로 이거 선결 문제 다툴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썼습니다. 일단 1번 물음에 대해서는 판매권과 판매대금의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 법령 기준에서 잘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판매권의 의의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꼭 써줘야 되는 거라고 해서 공익토지보상법 91조에 따른 것으로 작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판매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쟁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형성권설. 이게 판매권은 그 우리 법령에 몇 개 없는 형성권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데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는 그냥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형성권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건인지 공권인지에 대한 여부가 학설로 나뉘는데 원인이 공법 작용이니까 이거는 공권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가 사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문제에 대해 소송을 다투려면 민사와 소송법상으로 다퉈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논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91조 4항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환매 금액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고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는 환매 금액의 증감 시 재결로 다투도록 한 구법화에서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보지만 개정 후에는 민사 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매권을 사건으로 볼 때 환매 대금에 대한 그 다툼도 사건으로 보므로 민사소송 수행함이 적절하다 판단됐다고 작성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A 지자체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항변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줬는데요. 토지보상법에서는 환매권자가 받은 보상금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면 그 형성권으로서 이게 판매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도 받은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그 관련 판례는 토지 등의 가격이 현저히 변경됐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족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검토는
법원에서 판매 대금의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선이행 또는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사안의 경우 판매권은 형사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선이행 지급할 것을 한다면 형사권적인 그 효력에 대해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네,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배점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현저한 변동의 판단 기준은 시행령 48조에 따라서 판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은 시행령 48조에 따라 판매권 행사 당시 토지 가격이 종래에 지급된 보상금 곱하기 사업과 무관한 인근 토지 지가 변동률을 계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곤란함을 안겨주셨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승소 여부에 대해서 이걸 선결 문제로 봤다고 먼저 논점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 소송을 제기한 바 이에 대한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 판매권 행사 시 선결 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 그 승소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를 논점의 정리로 해줬고요.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적어줬습니다. 일단 수용 재결은 토지보상법 34조 50조에 따라서 그, 그 34조에 따라 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요건에 대해서도 적어줬고요. 수용 재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그 기속행위이며 침입적 행정행위이며 뭐 삼자요 행정행위 그리고 또 일부 재량행위이고 소유권의 주체적 내용에서 권리취득 경할과 형사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어줬고요. 수용 재결의 취소 사유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문제되므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 하자로 본다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선결 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여부는 우선 선결 문제의 의의와 유형을 적어줬고요. 행정소송법 11조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에서 본안 판단의 필수적 존재가 문제되는 것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11조에서는 민사소송의 효력 유무와 정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규정한다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어줬는데요. 구성 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국가기관을 그의 존재를 존중해줘야 되면서 그를 판단 기초로 삼아야 하고 선결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에 해당하는 바 구성 요건적 효력과 관련하여 다뤄져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선결 문제로서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의 하자의 경우에는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단순 취소 사유에 그칠 때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취소 정도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구성 요건적 효력이 발생하는 바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행정행위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11조에 따라 효력 부인이 가능하며 이론적 측면에서도 무효하자의 경우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수용 재결의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법원에서 그 효력을 다퉈서는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소 여부는 비록 수용 재결의 취소 사유의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구성 요건적 효력에 의해서 민사법원은 그 존재를 존중해야 하는 바 따라서 그걸 수용 재결의 취소 사유 하자가 있는 게 결론 나지 않았으면 이걸 그 민사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선권 분립에도 네, 문제가 생기는 바 할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자 승계 성립 가능성이 왜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어줬는데요.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 승계의 요건 자체가 정의 자체가 연속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성립할 수 있는 건데 수용 재결의 경우는 그 재결 절차의 종국적 절차로 사업 인정과 공익사업 수용 사업의 종국적 절차로서 그 판매권의 다툼은 또 민사법원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작용으로 보지 않는데 연속되는 행정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하자 승계의 기본 과정을 충족하지 않는 바 성립할 수 없다고 적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2번, 3번은 이제 다른 친구가 준비를 했고요. 저는 4번에 대해서 문제를 했는데요. 어,
4번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서법 28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해야 하는 필요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정평가법상 행정상 제재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아마 다들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해야 하는 그 필요 조치가 무엇이냐, 이거에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법 규정을 외웠어야 되는 거죠. 그 필요 제금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법을명을 제대로 암기하지 않았으면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법령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점수가 낮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는 그 형사상 제재 규정도 있고 우리 법에서 뭐 그다음에 그 과태료 규정도 있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규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인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그 행정상 제재를 뽑아서 쓰는 게 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형사상 제재를 쓰려고 하면 벌과금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 밖에 또 다른 규정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그것도 네,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란 감정평가사가 고의과실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의뢰인 및 제3자 보호 조치, 토지 등의 적정 가격 평가 유도의 취지가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 감정평가법 28조 손해배상 책임과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작성을 해줬는데 이거는 조금 생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조치로는 시행령 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과 28조 사망 사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손해배상 능력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적어줬고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취소나 업무 정지, 그리고 과징금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가 있다라고 적어줬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2번, 3번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